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며 살아갈까요? 사실 이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예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볼 때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자아에 대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자아 인식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수많은 경험들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어릴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울 같은 건데 그 거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칭찬해주면 그 따뜻한 말들이 거울에 새겨지고 반대로 자주 혼이 나거나 무시당했다면 그런 차가운 시선들이 거울에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실패할 운명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과거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너는 안 될 거야, 또 실수했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나는 뭐든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 넌 정말 잘했어, 네가 하면 다 될 거야 같은 격려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평가와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결국 우리 자신의 목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이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공기를 마시듯 자연스럽게 주변의 메시지들을 흡수하면서 자라나게 되거든요. 어린아이는 스펀지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들, 선생님들의 말과 행동이 모두 우리 내면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실제로 4살짜리 아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는 아이와 봐라, 또 넘어졌네,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아이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새겨집니다. 첫 번째 아이는 실패는 괜찮고 다시 시도하면 된다를 배우고, 두 번째 아이는 내가 뭔가 잘못되었고 실패는 부끄러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평생 그 사람의 도전 정신과 회복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내면화 과정이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심지어 침묵까지도 모두 메시지가 됩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을 때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이가 넘어져서 울 때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얼굴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새겨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찌푸린 얼굴을 한다면 아이는 내 욕구는 귀찮은 것이구나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부모를 본다면 나의 노력은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배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자아상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어릴 때 과도하게 엄격한 비판을 받았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도 지나친 칭찬만 들으며 자랐다면 현실 감각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이처럼 우리의 자아 인식과 실제 능력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넌 똑똑하다는 말을 자주 들은 아이들과 네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똑똑함의 기반에 있어서 실패할 위험이 있는 도전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며 더 적극적으로 도전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었을 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을 밀어내거나 관계를 망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똑똑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거나 도전을 회피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이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성공을 경험해도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또는 사람들이 실수로 날 좋게 본 거야 라며 자신의 성취를 폄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심어진 씨앗들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거죠. 좋은 씨앗이 심어지면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열리지만 독초의 씨앗이 심어지면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원에 가시덤불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원래 내 정원은 이런 곳이야 라고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원은 언제든 새롭게 가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으며 좋은 양분과 물을 주면 점차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아인식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어떤 사람은 다음엔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내면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격려받으며 자란 사람의 내면에는 괜찮다, 다시 해보자는 목소리가 있고 비판받으며 자란 사람의 내면에는 또 실패했구나 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잘 안 됐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음번엔 더 준비해서 잘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개선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역시 난 이런 걸 할 재주가 없어, 모든 사람이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며 자신을 공격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결과인데도 내면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이런 목소리들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과거의 특정한 상황과 사람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생각들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술의 비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마술에 속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어릴 때 들었던 누군가의 말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픈 기억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수나 한계를 인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듯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낡은 믿음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나가는 거죠. 흥미롭게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어린 시절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도전할 때마다 응원과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내면에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준 거죠. 마치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나 거절을 경험해도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시절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기존의 믿음을 바꿀 수 있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더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비슷한데 기존의 구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꾸미고 개선해 나갈 수는 있는 거죠. 때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다른 경험을 쌓기도 하며 자기 개발이나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해 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고 과거의 상처나 한계에만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쌓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기도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은 마치 오래 사용해서 흐려진 안경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죠.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이 더 잘 보이고 실패나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믿음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 성취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우리의 자아 인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는 열쇠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게 되면 스스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현실적인 자아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과거의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으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이 직접 만드는 새로운 거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정말 나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누군가가 남긴 메시지인지 구분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